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스 복사만 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해보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 레벨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강시온이라고 하고요. 클라우드 클럽 현재 5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기부터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오픈소스 제품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오픈소스 제품인 만큼 모든 개발 과정을 GitHub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회사 비즈니스상에서 뭔가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개발하면서 GitHub에 뭔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기능들을 특히 GitHub 액션으로 많이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 5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볼 것 같고요. 사실 GitHub 액션스를 잘 활용하는 가장 뭔가 좋은 방법은 사실 저는 좋은 액션들을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GitHub 액션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오늘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GitHub 액션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한 발표거든요. 그래서 GitHub 액션스 사용해 보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GitHub 액션스 정말 사용만 해보고 뭔가 자세한 기능들 잘 모르고 사용했다면 오늘 발표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기능은 컨커런시 기능입니다. 한 잡을 동시에 이제 하나만 실행되도록 한 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사례를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메인 브랜치에 커밋이 날라갔을 때 트리거가 돼서 그러니까 CD가 배포가 되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메인 커밋을 날려서 이 배포되는 워크플로우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민주님도 메인에 커밋을 하나 더 날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번에 배포 작업이 동시에 2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배포가 하나 더 진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물론 처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컨커런시 기능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디플로이라는 이름으로 잡을 정의를 했다면 이런 디플로이라는 잡이 정의된 동시에 하나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큐잉 기능을 구현해주는 기능이 컨커런시 기능입니다. 만약에 컨커런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배포한 워크플로우가 전부 실행된 이후에 민주님이 작업한 거로 트리거된 디플로이가 제대로 배포가 되었겠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컨커런시는 특정 이름으로 설정해주면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진 액션이 동시에 하나만 실행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스테이징 인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이름을 똑같이 가진 모든 잡들은 이제 동시에 하나만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되면 안 되는 액션을 제어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컨커런시는 더 다른 곳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의 예시인데요. 캔슬인 프로그레스라는 옵션을 컨커런시에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큐잉이 아닌 새로운 액션이 트리거가 될 때 기존에 실행되던 걸 취소시켜 버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냥 그대로 컨커런시를 사용을 하면 큐가 쌓이게 돼서 기존 게 완료되고 다음 게 실행되는 방식이라면 캔슬인 프로그레스 설정을 넣어주게 되면 기존에 실행되던 게 이제 완료가 안 돼도 바로 취소시켜 버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액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PR을 작성하고 이제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 CI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PR의 커밋을 날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코드가 돌고 있는 와중에 테스트 코드가 아직 안 돌았는데도 그냥 제가 뭔가 코드를 잘못 올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뭔가 좀 코드를 완벽하게 안 짜고 커밋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새로운 커밋을 이제 수정을 해서 하나 더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작성했던 커밋에 대한 테스트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커밋으로 덮어 씌워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캔슬링 프로그레스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돌던 테스트 CI가 바로 종료가 되고 제가 새로 날린 커밋에 대한 C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캔슬링 프로그레스를 사용하게 되면 액션 이제 러너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무의미 없는 액션 실행을 줄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가 아까 그 컨커런시 같은 경우에 저 이름을 가지고 전부 설정되게 된다. 한 번 하나만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레포 내에서 얘가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PR별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스트 코드 실행했는데 옆에 있는 PR에서 갑자기 커밋 날렸다고 제게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룹을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요 그룹이라는 이름이고요. 저 GitHub ref라는 게 이제 그 각 PR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값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각 PR별로 그룹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컨커런시가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패스 기능인데요. 이제 패스는 트리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 체인지드에 따라서 액션을 실행하거나 말거나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워크플로우 야물 파일에서는 on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그 해당 액션에 대한 트리거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요 패스는 파일 체인지들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푸시랑 풀 리퀘스트의 이벤트 트리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테스트 CI를 실행하는 워크플로우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JS 기반 프로젝트를 많이 작성을 해서 JS 기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 거는 만약에 JS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 .js 파일이 변경됐을 때만 사실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가 왼쪽 사진이고요. 사실 뭔가 그 이런 JS 코드가 아니라 뭐 파일 내 뭐 레포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뭐 문서 파일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테스트 코드가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테스트 CI가 돌도록 해서 이것도 좀 더 뭔가 러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각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커 파일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경우도 뭐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분명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그걸 모두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방금 예시에서는 뭔가 JS 파일만 가지고 변경이 됐을 때 테스트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JS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가 테스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개발자가 모두 캐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패스 이그노어 기능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스 이그노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해당 이제 경로에 있는 파일만 파일 체인지인데 존재할 경우 해당 액션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뭐 오른쪽 사진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독스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파일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를 제외한 전부가 아니고 내가 설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그 상황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외 상황이 덜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패스스 기능을 활용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GitHub에 이제 브랜치 프로텍션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는 룰셋이라는 기능으로 좀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죠. 그래서 그 GitHub 그 브랜치 프로텍션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요 사진처럼 required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저 오른쪽에 required 지금 딱지가 붙어 있죠. 어떤 잡에. 그래서 이 CI가 통과됐을 경우에만 해당 브랜치에 이 PR을 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 기능은 패스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그 액션을 실행하지 않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스나 패스 이그노를 이용해서 해당 액션을 스킵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계속 웨이팅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이건 사실 GitHub의 이제 구현상의 문제인데요. 이것까지 그 처리를 해주는 로직을 아직 GitHub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을 GitHub에서 공식 독스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GitHub에서 잡 단위에서 설정 가능한 if 컨디션을 통한 그 스킵은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요 짝대기 그어져 있는 게 스킵 마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인지를 해서 그 required를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이 방식으로 패스의 required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 조건으로 필터링을 했다면 무조건 패스 이그노어,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패스의 상황이 아닌 무조건 반대의 환경에 무조건 실행되고, 그리고 패스 이그노어로 필터링을 했다면 반대로 패스 조건으로 실행되는 무조건 반대 상황에 실행되는 같은 이름의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required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잡의 이름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잡이 특정한 ID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의 워크플로우가 하나라도 통과가 됐다면 무조건 그 required를 충족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무조건 반대 상황에 실행되는 애를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이 잡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에코 한 줄 찍고 종료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requir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도록 해서 required 옵션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를 찍고 있는데 사실 에코를 안 찍고 그냥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f 컨디션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잡 자체를 스킵시켜 버리는 게 좀 더 이제 러너 사용상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요거는 GitHub 액션 공식 독스에 나와 있는 예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다음 페이지에서 워크플로우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워크플로우 리스트가 아직까지 좀 사용하기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모든 액션이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무의미한 액션들이 자주 생기게 되면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액션을 찾는데 좀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패스 필터라는 액션을 활용해서 GitHub 액션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패스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뭐 이건 취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의존성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리뷰잉 디플로이먼트 기능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레포지토리 메인의 오른쪽 하단쯤을 보면 인바이러먼트라는 항목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배포 나가는 환경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오른쪽 사진처럼 배포가 나가다가 중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리뷰잉 디플로이먼트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D를 실행하고 나서 나의 상급자가 뭐 어프로브를 할 때만 실제로 배포가 나가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나가는 환경에 필요한 이제 시크릿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CI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내가 액션 뭐 커밋을 해본다던가 테스트 코드가 잘 돌아가나 하고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CD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파이에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있는 CD고 아니면 뭐 인스턴스에 실제로 이미지가 배포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서버에 이미지가 배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테스트 환경을 그 환경 변수를 통해서 분리를 해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그 GitHub 워크플로우의 리스트와 그리고 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GitHub의 레포지토리에 상위에 이제 뭐 커밋이랑 이슈랑 PR이랑 뭐 그 옆에 액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액션 창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레포지토리고요. 이 리스트가 이제 사실 한두 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워크플로우들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how More 워크플로우를 눌러야 모든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 리스트가 정렬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찾거나 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워크플로우를 최대한 늘리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처럼 그 뭔가 스킵 CI를 구축하는데 뭔가 의미 없이 동작하는 워크플로우를 최대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자주 접근하게 되는 이유는 그 워크플로우들의 로그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리스트를 숨김 처리하거나 순서를 변경하게 될 수 있는 현재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는 모든 로그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GitHub에서는 그 공식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 불만을 토론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그 GitHub에서는 이걸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뭔가 로그를 삭제하는 게 뭔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워크플로우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로그를 들어가게 되면 그 GitHub 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만 보존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90일이 지나면 접근이 안 되고 리스트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그 어차피 접근할 수 없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더 이상 유지 보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워크플로우에서 예전에 내가 테스트를 활용을 하다가
그 워크플로우 파일을 내가 지워버려도 로그랑 이런 액션 리스트에는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좀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역할, 그 방해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유지보수되지 않고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로그는 삭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방식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쉘 스크립트로 그냥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한 로그를 삭제하고 있는 이런 코드를 서로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액션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GitHub 액션에서 뭔가 CD, 그러니까 AWS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Configure AWS Credential이라는 액션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AWS에서 사용되는 이제 권한들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액션인데, 그래서 GitHub에서는 이런 그 민감한 뭔가 환경 변수들을 다루기 위해 시크릿이라는 기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AWS랑 연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권한이 부여된 IAM에 대한 계정과 관련된 값을 시크릿으로 보통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AWS Configure AWS Credential의 그 리드미에 있는 그 장표예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시크릿으로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최근에는 AWS에서는 OIDC 인증 방식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OIDC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OIDC를 이용하게 되면 발급한 내가 시크릿을 결국엔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뭔가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 기록을 했다가 누군가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노출될 위험이 없어지고 AWS와 GitHub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허용된 곳에서만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의 IAM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AWS IAM 사용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권한 설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서한 권한 설정을 통해서 그 권한 가지고 특정 브랜치에서만 돌아가게도 가능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워크플로우에서만 돌아가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권한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보안성을 위해서 한번 도입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싶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GitHub 액션 이제 시큐리티 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액션스 팀이 아니고 그 GitHub 팀에서 개발을 한 액션이더라고요. 그래서 GitHub 액션스 공식 레포에 존재를 안 해서 저도 이 액션을 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GitHub 팀 하위에 있는 레포고 액션스 퍼미션이라는 액션이고요. 이 액션을 사용하면 저희가 그 워크플로우 중간에 삽입을 하면 현재 저희가 액션에서 그 퍼미션이라는 기능으로 권한을 설정해주게 돼요. 실제로 액션스에서 사용 중인 권한들을 체크해주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스텝, 그러니까 잡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권한과 권한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권한을 축소해주기를 권장을 미니멀 리ኳ이어먼트 퍼미션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액션이어서 누구나 사용해 보시면 오픈소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액션스가 저는 굉장히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전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스가 생각보다 제가 앞서 이제 설명한 5가지 기능들 말고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구린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GitHub 액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퍼블릭 레포에 대해서는 무료라는 점이어서 많은 자동화를 하는데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GitHub 액션스 관련된 글을 보면 이제 워크플로우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파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보안적으로나 아니면 버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거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사용하면 훨씬 유용한 곳에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활용법이나 팁이 있다면 저에게 또 다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자료들이나 아니면 아름아름 하나씩 알아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런 5가지 내용들로 마무리를 하지만
뭔가 올스크린이나 제이슨 매트릭스 등의 뭐 좀 더 고급 활용법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뭔가 다음에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이슨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야물이 사실 그 제이슨 같이 키밸류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액션이라는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하는데 잡을 이제 반복문 형태로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반복문 형태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이슨 매트릭스여서 여러 개의 버전을 뭐 최신 3개의 버전만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앞에 잡에 있는 거에 따라서 분기를 타서 여러 분기로 나눠서 다음 잡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이슨 매트릭스는 이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